주시십니다. 네, 포항 북출신 김정재 의원입니다. 김병원 회장님. 네. 예,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상인들,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사실은 더 말도 못하고 네. 끙끙 앓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농산물 제값 못 받아서 농업소득은 지금 20년째 네. 1,100만 원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상가상으로 폭우, 폭염,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업인들 지금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농협은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2020년까지 네. 책임 판매 50%그 조합 출하 물량의 50%를 책임 판매한다고 계획까지 하셨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으니까 초심 잃지 마시고 일해 주시기 네. 바라고요. 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몇 개 있어서 오늘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농협의 정책 자금 부당 대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 5년간 농수협 산림조합 부당 대출액이 1,450억쯤 됩니다. 이 중에 불행하게도 우리 농협이 1,200억 정도 돼서 88.3%의 부당 대출을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규정을 위반해서 한 부당 대출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해서요. 작년 한 해만 보겠습니다. 2017년 것만 해도 388건입니다. 84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회장님, 네. 이거 지금 그러니까 농업의 귀책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고 농업의 네. 귀책 사유로 규정을 위반해서 부당 대출한 거. 네. 이거 혹시 징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의원님 김병원 의원님 저기 혹시 필요하시면요. 제가 우리 은행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징계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의원님 그 정확한 통계는 확인해서 2017년 걸로 없습니다. 2017년 거는 네, 제가 확인을 다 해봤는데요. 네, 예. 388건 중에 징계 건수는 0입니다. 그 전에는 아마 있었을 건데 확인해서 다시 그 한번 전에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뭐 있은 거 몇 개밖에 없고요. 2017년 그 388건 중에 2017년이 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없고요. 징계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제가 징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자, 부당 대출을 했는데 징계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농업정책보험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저런 웬만한 부당 대출 다 봐주고 정말 심각하다 싶은 것만 징계를 합니다. 몇 건을 요구했느냐? 우리 농협에 22건 징계 조치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농협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농업정책보험연구원은 어떻게 하느냐? 자체 문책을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농협의 징계나 주의 조치를 요구하는데요. 그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도 참 가관입니다. 보면은 규정 위반 부당 대출 중에서 대출 한도 심사 시에 9번 이상 적발되거나 8번까지는 용서합니다. 부당 대출. 2,500만 원 이상 부당 대출 해야만이 징계 또는 주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2,400만 원은 부당 대출해도 이 금융원에서 농협에 징계나 주의 조치 요구 안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찻대고 풋대고 다 솜방망이 기준을 가지고 징계 요청을 했는데도 농협은 전혀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지금 제가 이거는 22일 날 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묻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면 소액 부당대출 2,500만 원 이하의 소액 부당대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5년 중에 부당 대출건 중에 가장 최대 금액이 어떤 건가 하고 사례를 한번 자료 요구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2017년 2월에 봉평농업입니다. 농업인 A씨입니다. A씨가 1.6헥타르를 재배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는데 농협의 대출 직원이 재배 면적을 8헥타르로 엉터리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원래 대출 한도 금액은 2,300만 원인데 이 엉터리 기재 때문에 1억 원을 부당 대출 받게 됩니다. 당연히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적발을 했죠. 그래서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은 어떻게 했느냐? 징계 안 했어요. 그냥 경고만 하고 말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봉평농협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가 있었고요. 자, 오늘 국감장에 오실 때는 적어도 의원들이 자료를 다 합니다. 그럼 오늘 저 의원은 무슨 질의를 하겠구나 해서 알아보셔야죠. 지금 징계 안 했습니다. 그죠?
그 징계- 봉평농협인사위원회에서 네. 주의 촉구를 한 것으로 되어 주의 있습니다. 촉구. 네. 이게 지금 주의 받을 겁니까? 이제 징계해야죠. 그쵸? 최대 금액을 부당 대출했는데, 그 다음 봅시다. 지금 농협중앙회는, 회장님, 이거 네. 농협중앙회 겁니다. 농협중앙회에 보면요. 지금 내용은 이제 파악하셨죠, 회장님? 네. 예. 농협중앙회에 보면 회원조합 징계, 변상 업무 처리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징계 양을 정하는 징계 양정 세부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을 보면, 지금 보면 저기 좀 작은 글씨긴 합니다만, 담보물을 고가로 감정했을 경우 또는 대출 가능액을 초과해서 대출했을 경우에는 최소 견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기 보면 징계가 해직, 정직, 감법 견책이죠. 최소한 견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례에서 언급했다시피 이 사례는 지금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죠. 여기서 부당대출 최고액 사례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만 농협은 그냥 주의 조치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뭐 규정대로 처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주의는 인사상 또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손방망이 쳐버리죠. 이게 지금 388건에 대해서 다 그렇고요. 지금 부당 대출에 대해서 좀 더 이제는 자세히 알아보고 제대로 좀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당 대출 사례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의 그 정확한 업무 숙지에 미흡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출 취급자가 대출 신청자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면 헥타르를 바꿨잖아요. 2헥타르인데 8헥타르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명함 사진도 사진 찍으면 자동으로 봐도 휴대폰 번호랑 이름이랑 다 저장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스캔을 하면은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출 신청자가 제출해야 되는 농지 원부나 농가 경영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네. 그냥 스캔하시면 됩니다. 스캔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스캔 시에 자동으로 이게 텍스트로 전환되게끔 해서 해당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하도록끔 시스템만 갖춰 놓으면 네. 이런 부당 대출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농협이 부당 대출 건으로 이렇게 뭐 88% 이런 숫자 다시 안 받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김정재입니다. 회장님, 네, 지금 농협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요. 네네. 농업인을 위해서 우리 그 농산물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유통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네, 그 2018년 올해입니다. 지난 7월에 영등포구의 한 마트에서 그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있었습니다. 네, 누가 생산했는지 생산자를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바로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A 도매 상가였습니다. 그까지만 알 수가 있었어요. 농협이 운영하는 도매 상가. 네.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 도매 상가인데요. 이 그 도매 상가는 영등포 농협 또 강서구 농협 등 6개 지역 농협에서 공동 출자한 청과 상가였습니다. 예. 월 매출액이 7, 8억이나 되는 대형 소매 상가죠. 대형 도매 상가죠. 그리고 독점 유통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자기들이 자기들이 다루고 있는 농산물이 생산자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네, 문제가 있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제가 농식품부 국감에 즈음해서 이번엔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넘는 농산물에 대한 자료를 최근 천면치를 받았는데요.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일단 서울 지역만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농약이 있는 농약 농산물이라고 하죠. 네. 유통이 적발된 건수 중에 생산자가 확인되지 않는 건수가 한 111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그중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에서 가장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전체 중에 39곳, 35%를 차지했는데요. 저 표를 보시면 대형마트, 백화점, 농협, 시장, 중소마트 중에서 농협이 제일 적발 건수가 높습니다. 생산자 식별이 불가능한 거. 네. 제가 생각해서는 이
5군데 중에서 가장 생산자를 분명하게 식별을 할 수 있는 곳이 농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지금 시골의 작은 구멍가게 같은 경우에는 뭐 소규모로 농산물을 가져오니까 유통 관리가 허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지금 중소마트보다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특히나 이번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번에 농협이 운영하는 그런 도매상가입니다. 그리고 또 규모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지금 유통관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나 농약 허용 규정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 네. 누가 생산자가 누군지 네.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데 유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